결론적으로 일본이 그러면 이런 저축이 해결될 것이냐? 문제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잖아요. 일본 국채가 발행되고 있는데 살 사람이 없으면 금리가 폭등을 하는 건데, 일본은 구조적으로 초과 민간 저축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채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게 가격의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비록 현재 GDP 대비 한 260% 이상이 엄청나게 국가 부채를 안고 있지만은 이 부채 모두 다 해외 자금 조달한 게 아니라 일본의 개인 투자자들한테 자금 조달한 거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큰 문제 없이 잘 굴러가고 있는 구조이고, 따라서 금리를 폭증한다는 건 사는 사람 없는데 발행만 많으면 폭증하는 건데, 현재 일본은 구조적으로 초과 민간 저축이 있기 때문에 금리 폭증을 하지 않을 구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일본 금리가 글로벌 전체 금리 상승으로 연결될 것이냐라는 건데, 이렇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일본 금리 상승이 글로벌 금리 상승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BOJ의 밴드 확대가 미국 국채 금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더라라고 보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거는 뭐냐면은 BOJ,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국채 금리의 지난 한 5년간 금리 동향이죠. 이렇게 되었는데, 실제로 요 직전에 우리가 7월 말에 플러스 마이너스 1% 확대하기 전에 언제 금리를 확대했냐면은 작년 12월 달에 BOJ 금리 밴드를 0.25에서 0.5로 확대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위에 움직이지 않았어요. 움직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 작년 내내 그 BOJ 금리 밴드와 관계없이 이렇게 금리가 계속 미국 국채 금리가 올랐죠. 이건 미국 오히려 일본이란 변수를 하기보다는 미국의 연준의 그러니까 정책금리 인상, 그러니까 페드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어떤 미국 내의 요인에 의해서 그런 거지, 이게 실제로 BOJ의 어떤 밴드 영향은 거의 미미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BOJ가 미국 국채금리에 영향을 줬다고는 얘기할 수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전에 실제로 막상 확대한 이후에도 큰 영향을 안 줬고, 오히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일본의 BOJ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미국을 필두로 한 글로벌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더 이상 일본이 금리를 낮게 유지할 명분이 사라졌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일본 BOJ가 YCC를 플러스 마이너스 0.25에서 0.5에서 0.5로 올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BOJ 밴드 확대가 미국 국채 금리에 영향을 미치었다. 영향은 굉장히 미미하고, 오히려 미국의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오히려 BOJ의 YCC 정책 변경에 오히려 역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일본 투자자들은 이미 글로벌 채권 시장에 별로 이미 이번에 뭐 BOJ 밴드 변경이나 또는 YCC 폐기하는 것이 일본 투자자들한테 엄청나게 해외 폐기하는 것이 글로벌 채권 투자하는 거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이미 일본 투자자는 작년부터 그러니까 미국을 필두로 한 전 세계 채권에 투자할 매력이 이미 다 상실된 상황입니다. 왜 그런지 이제 말씀 좀 드릴게요. 뭐냐면 보통의 대다수의 채권 투자자는 사실은 이제 해외를 채권 투자를 할 때는 좀 안정적으로 해외 채권 투자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투자국의 환율을 해칭하고 그 나라의 고금리를 추구하는 게 일반적인 투자 방식이거든요. 만약에 해칭을 하지 않고 채권 투자를 한다는 거는 그냥 환율 플레이를 하겠다는 얘기고, 주식 투자자와 달리 채권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수적이기 때문에 상당수 채권 투자자는 환율 리스크는 막아놓고 채권만 투자하기를 희망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환해증을 했을 때는 좀 기본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인지 먼저 좀 설명드리고 말씀 좀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환해증을 한다는 거는, 해칭하는 거에 따라서 어떨 때는 비용이 발생하고 어떨 때는 오히려 환해칭한 대가로 저희가 추가 수익을 득할 수 있는 프리미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금리가 낮은 나라가 금리가 높은 나라를 투자를 하는 상황에서 해칭을 하게 되면 금리 차이만큼 해칭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고금리 국가에서 금리가 낮은 나라로 환해칭을 하고 투자를 하게 되면 오히려 요 금리 차이만큼 환율 프리미엄을 받고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뭐 이거 설명은 좀 기니까 그냥 간단히 좀 설명드리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보죠. 금리 1%인 나라가 금리 4%인 나라의 국가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해칭을 하면은 요 해칭을 할 때 요 금리 차이만큼이 해칭 비용이 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좋은 예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브라질 투자를 하잖아요. 브라질 투자를 하는데 브라질 굉장히 고금리잖아요. 그러면 고금리니까 우리가 환해칭을 하고 브라질 투자하면 안 됩니까? 라는데 사실은 하면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문제는 이 차이 나는 것만큼 한국의 낮은 금리와 브라질 높은 금리 이 차이 나는 것만큼 만약에 원화대 밀레아라를 해칭을 한다고 하면 해칭해서 들어가는 것만큼 금리 차이만큼 다 해칭 코스트로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해칭을 안 하고 들어가는 이유인데요. 아무튼 간에 저금리 국가에서 금리가 높은 나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해칭 비용이 발생한다는 걸 말씀 좀 드리고요. 반면에 금리가 높은 나라에서 금리 낮은 나라라고 하면은 이 고금리를 포기하고 저금리로 가기 때문에 우리 해칭할 때 이렇게 프리미엄을 득합니다. 아무튼 이런 메커니즘이라는 거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엄청난 저금리 국가잖아요. 따라서 엄청난 해칭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였고요. 특히나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작년부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일본인들이 주요 국가들을 환을 해칭하고 그러니까 환 해칭하고 투자했을 때 그 당시에 이렇게 해칭한 이후에 어떤 금리였는데요. 작년 중반 이후부터는 해칭을 하고 나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해칭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했다는 얘기죠. 즉, 왜 이러냐면 작년 중반 이후부터 전 세계 주요 국가 금리가 쫙 올라가잖아요. 일본이 이렇게 멈춰 있는데. 그러니까 금리가 쫙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해칭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해칭 비용을 발생하니까 그게 해칭 비용을 지불하고 난 이후에 금리가 오히려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더라. 따라서 이미 작년 중반 이후부터 일본의 내국인 투자자들은 글로벌 투자에 관심 없습니다. 자, 조금 더 볼게요. 그랬더니만 요거는 주요 국가의 예를 들면은 미국의 국채 금리입니다. 국채 금리 한 4% 내외, 10년국이 4% 되는데 요 빨간색은 뭐냐면은 일본 사람이 이렇게 환을 해칭한 이후에 미국의 실질 환해칭 코스트를 감안한 국채 금리입니다. 마이너스 2죠. 독일도 이렇게 이전만 한 1% 정도인데 독일도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한 1.5 정도 되죠. 그러니까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일본 내국인들이 해칭을 한 이후에 해칭 수익률이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이미 작년부터요. 그죠? 따라서 일본 내국인들은 이미 작년 중반 이후부터 이미 글로벌 채권들에 대해서 투자를 할 이유가 없고 굉장히 많이 이제 자금을 이미 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YCC 밴드 변경이 아니라 이미 일본 금리가 낮고 주요국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환해진 코스트가 너무 발생하니까 이미 작년부터 글로벌 투자, 그러니까 일본 내국인이 글로벌 투자 자금 계속 빼고 있었다는 거고요. 실제로 이거는 일본이 최근 한 3, 4년간 월별 이제 글로벌 자금 동향인데 보시면 이미 작년 중반 이후부터 이렇게 계속 자금의 순 아웃플로우가 돌고 있고요. 요거는 하단은 이제 보시면 이미 작년에 엄청나게 주요 국가들 금리를 그러니까 국가별로 해서 자금을 이렇게 많이 순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앞으로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멈추고 금리 인하가 가고 일본은 금리가 조금 올라가면 오히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해칭 코스트가 이제 조금씩 줄어들겠죠. 그러면 오히려 이거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해외를 투자해야 될 게 중장기적으로 약간 오히려 매력이 증가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중요한 거는 우리 일본 투자자들이 이엔화 강세로 가는 쪽으로 느낌이 돌기 때문에 일본 금리 올라가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투매가 벌어지지 않을까 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YCC를 변경하거나 폐기를 하면은 결론적으로 좀 예나가 점진적 강세로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 YCC 정책을 실시를 한 거는 결국은 이게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예나와 약세 요인이었고요. 만약에 YCC 정책을 폐기를 하면 예나 강세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볼게요. YCC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예나 약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 번째는 YCC는 일본 부효제가 국채를 계속 매수를 하게 되고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되면 일본이 통화량을 계속 공급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예나 약세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YCC가 일본 10년 국채를 계속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장기 금리가 일본 금리가 낮게 유지가 되게 만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 주요국과 대비해서 금리 차가 계속 벌어지죠. 그러니까 일본 예나가 약세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일본이 YCC를 변경하고 폐기를 한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이 메커니즘이 반대로 작동이 되니까 우리 엔화가
좀 강세로 전환될 수 있는 국면이 되겠죠. 보시는 바처럼 요거는 미 연준과 BOJ를 비교를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요거는 연준 대비 BOJ가 국채를 계속 얼마나 더 매수해주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즉 통화량을 공급해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 22년 초반부터 이렇게 미 연준은 QT를 하고 있고 일본은 QE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국채 매입 물량이 통화량 일본이 계속 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일본은 금리를 붙잡아 놓고 있는데 미국 금리 계속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결론적으로 달러 대 위엔화가 이렇게 약세로 갔다. 근데 YC를 폐기한다는 건 이걸 리버스 되게 만드는 역할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제가 YCC 정책 변화가 그 글로벌 시장, 일본 내 전체 어떻게 밀지 마지막 좀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미국 국채 금리 영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YCC 어떤 정책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미국 국채는 미국 경제 물어봐가 결론입니다. 아까 뭐 이전에도 제가 작년에 YCC 변경 전후를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 미국 국채는 미국의 국채금리 전망은 미국 경제에 포커스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크게 두 가지겠죠. 우리가 최근에 이제 뭐 JP 모건이나 BOJ가 미국의 리세션 모델을 폐기를 했다고 하지만은 자세히 보시면은요, BOJ와 JP 모건이 여전히 내년, 그러니까 계속 경제는 좀 둔화될 거라고 봅니다. 단지 둔화되는 게 리세션까지 들어갈 거냐 아니면 또 약간은 리세션 들어가지 않는 레벨에서 턴어라운드 할 것이냐 그 차이인데 어쨌건 간에 현재 미국 경제는 긴축으로 인해서 경제는 계속 둔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속도가 느리냐 빠르냐 여부가 있지만 계속 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경제는 계속 둔화가 되고 있고 물가는 떨어지고 있으면 결국 연준 금리 정책이 이렇게 타이트닝한 것들이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을 두고 이제 멈출 것이고 결론적으로 다시 인하 쪽으로 가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이렇게 된다면 결국 미국 국채 금리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거다라는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미국 국채 금리의 어떤 향배를 볼 때 일본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미국 경제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좀 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YCC 변경 내지 폐기가 되면은 일단은 제한적으로 JGB 금리는 조금 올라갈 것 같다. 그러나 폭발적으로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일본의 어떤 일본 국채를 매수한 주체가 민간들이고 이 민간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줄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YCC 밴드에 따라서 추가로 변경하거나 폐기를 하면 약간 더 올라갔으면 추세적으로 폭발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오히려 이제 JGB의 영향보다는 오히려 엔화는 조금 점진적으로 강세로 갈 여지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YCC 변경에 따라 미국 국채 의 영향은 좀 뭐 크진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미국 국채 금리의 영향을 봐야 되는 건 오히려 미국 경제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